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생선이 고등어인데요. 아, 그렇죠. 또 네. 고등어 철이라고요? 지금 가을이 제철이에요. 네. 여기 앞에 보니까 선생님, 고등어가 네. 정말 깨끗하게 손질이 돼 있어요. 네, 고등어를요. 예? 사면서 제가 아저씨한테 부탁드렸어요. 예. 석장 뜨기로 좀 떠주세요. 그래서 예. 가운데 뼈를 가운데 놔두고요. 머리 잘라낸 다음에 위에 살을 뜨고요. 예? 뒤집어서 다시 뼈만 놔두고 살을 떴어요. 예. 포뜨기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한 마리 반 분량입니다. 아. 지금. 그래서 아이들 먹기 좋게 예. 여기서 좀 저 뼈도 다 발라내고 네. 아예 살만 가지고 조리를 하려고요. 저도 다음부터 고등어 살 때 이렇게 네, 사야겠어요. 그럼 아주 버릴 것도 없이 네. 맛있게 그냥 살만 드실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래서, 고등어 손질할 텐데 네. 선생님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여기 두부가 좀 들어갈 거거든요. 네. 도마에 그 고등어 물론 다른 도마를 써도 네. 혹시 싶어서 네. 제가 두부부터 좀 썰어 놓고 네. 이렇게 고등어를 썰게요. 자, 선생님, 네. 두부가 고등어랑 잘 어울릴까요? 두부랑 고등어랑 그렇게 안 드셔보셨죠? 예, 예.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 고등어는 무랑 많이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무랑도 하고 예. 시래기랑도 하고 네. 묵은지도 같이 쓸어서도 맞아요. 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자, 두부 예. 이렇게 놓고 저는 한 이렇게 쓸었어요. 뭐 납작하게 큼지막하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요거를 뭐 좀 도톰하게 길게 하셔도 되고 예. 뭐 아주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실파도 좀 썰어두고요. 실파도요. 네, 이렇게 해서 미리 좀 도마가 버려지기 전에 네. 조금 좀 썰어두고 싶어요. 생선 썰 수 있는 도마를 좀 놓고요. 네. 자, 제가 여기다가 요 고등어를 이렇게 지금 석장뜨기 했잖아요. 네. 요걸 종이타올로 다 닦아냈어요. 핏물을요? 네, 생선을 졸였을 때 이거 비린내가 나서 그러는 거는 네. 생선의 피를 잘 안 제거해서 그래요. 오. 그러면 이 잘 제거만 해도 비린내가 반은 가시거든요. 네. 저는 요거를 한 4등분 정도 하죠. 4등분 네, 정도요. 이렇게 해서 조금 살도 좀 놔두고요. 자, 소금 후추 아무것도 뿌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만 가자고요. 오. 자, 이렇게 해서. 확실히 처음부터 네. 이렇게 뼈를 발라오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 먹기도 좋고 네. 그냥 다른 거 뼈 발라주고 신경 쓰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뒀어요. 네. 이렇게만 또 준비를 해두시고요. 여기다 제가 소금 후추 아무 밑간도 안 했어요. 예. 이렇게 한 거를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안 해보시던 방식대로 네. 제가 그렇게 할 건데요. 기름 온도를요 조금 높이세요. 예. 기름을 여기다 너무 튀기는 것처럼 까뜩하지 말고요. 네. 기름을 조금 한 2cm 정도 넣어서 예. 데친다고 할 만큼 그렇게 넣어보시자고요. 저 근데 이런 거 본 것 같은 게 중화요리에서 네. 생선살 위에다가 기름을 튀겨가지고 끼얹죠. 끼얹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을 넣었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바짝 튀기죠. 네. 이렇게 하면 160도, 170도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높은 온도가 아닌 좀 이렇게 한 170도, 8도 중고온의 기름을 네. 이렇게 놓고요.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네. 자, 국자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두고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기름을 끼얹을 거예요. 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익혀갈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이걸 그냥 아주 딱딱하게 그대로 익히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해서 이걸 쓰여 한다고 그러죠. 예.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담그지 않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에까지는 안 익나요? 겉만 익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를 안에까지 다시 조릴 거기 때문에 네. 다 익힐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 네. 이렇게 겉면만 살짝 이렇게 네. 바삭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요, 그냥 졸이면 부스러지잖아요. 예. 근데 겉을 이렇게 데쳐서 하면 겉은 까슬까슬하니까 예. 부스러질 염려가 덜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데쳐서 하는 거예요. 오. 자,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훨씬 덜하죠. 그리고 확실히 형태가 잡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시고요. 예. 여기다 놓고 다시 한번 요것도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기다 끼얹어주는 예. 거예요. 조금 번거로운 듯 하지만 예. 이게 해놨을 때 모양이 훨씬 좋아서 손 한 번 더 가도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생선살이 이렇게 조리다가 부스러지면 그만큼 지저분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성의 없어 보이고 예. 맛도 덜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끼얹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많이 가셔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만 하고 자, 꺼내죠. 할까요? 네. 자, 이렇게 꺼내주세요. 노릇노릇하게 겉면이 살짝.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 싹 익혀주는 거예요. 맛있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아주 속은 하나도 안 익었어요. 예. 겉만 익은 상태예요. 지금. 아직 안 익었어요, 안에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해서 데쳐놨어요. 요거를요. 여기다 이제 좀 자, 옮겨보죠. 네. 이쪽 팬을 하나 좀 놓고요. 절 양념을 좀 주시겠어요? 이제 바로 양념 들어가나요? 네, 양념에 바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다가 식용유를 이렇게 한 큰술만 넣으세요. 식용유를 먼저 넣고요, 한 팬에. 큰술만 좀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두반장이에요. 오. 네,
야, 두반장까지 나오니까 네. 중화 요리 느낌이 확 약간 나는데요. 그런 느낌이 나죠. 두반장을 팬이 달궈지기 전에 넣으세요. 예. 여기다가 요거 청주예요. 청주까지. 네. 넣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요거 간장이죠. 간장.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고 설탕을 예. 한 큰술에서 한 큰술 반 정도. 매실청 있으면 매실청을 넣으셔도 좋아요. 네. 네, 이렇게 참기름만 빼고 지금 다 넣었어요. 근데 선생님 네. 사실 이제 고등어 조림이라 하면 왜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나 간장 향이 굉장히 좀 들어가는데 그죠, 그죠. 오늘은 되게 소량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두반장도 간이 있어서 예. 너무 짜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요거는 소홍주라는 건데요. 소홍주요? 네, 우리의 소주 같은 거예요. 중국 술인데 조금 도수가 있어서 비린내를 없애는 데는 그저 그만이죠. 네. 그래서 요걸 조금 넣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 뭐 넣으면 될까요? 소주 쓰시면 돼요. 네. 소주. 네. 뭐 청주 있으면 청주도 더 좋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오늘 저는 여기다 마늘도 생강도 안 넣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가죠. 이게 조림장인가요, 네, 선생님? 이게 조림장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여요. 네. 이렇게 끓기 시작할 때 물을 좀 넣어주시는 근데 거예요. 선생님 네. 왜 처음부터 물 같이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요, 양념이 다 희석이 돼서 양념이 퍼져버려요. 자, 어우러지게 섞어서 익혀준 다음에 물을 넣어서 이제 끓이는 거죠.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요때. 생선을 조금 집어넣는 거죠. 확실히 아까 저희가 네. 살짝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해서 네. 형태가 잡혀 있어서 형태도 잡히고 비린내도 훨씬 가셔요. 예. 이렇게 넣어서 제가 마늘도 생강도 별것도 안 넣고 예. 이렇게만 가져갈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야. 사실 네. 물론 고기 조림도 맛있지만 요 네. 생선 조림이 그렇게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예? 요거는 정말 고등어 한 마리만 가지고도 예. 아주 맛있게 한 접시를 해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늘 먹는 대로 고등어가 아니라 네. 이렇게 좀 해가는 건데요. 여기다 이제 두부 좀 주세요. 두부를 지져서 넣어도 좋은데 네. 저는 그냥 넣을래요. 저 지져서 넣으면 기름지기도 하고 조금 시간은 오래 가지만 네. 조금 빳빳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맞아요. 그냥 넣으려고요. 오늘은 좀 부들부들하게. 그렇죠. 이제 가을이니까 좀 두부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게 좋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으세요. 예, 푸짐하게. 네. 자, 조림장이 이렇게 적지 않아요? 네, 선생님? 적지 않아요. 아주 잠길 정도예요, 네, 그냥. 자작하게 예. 너무 많지도 않고요. 자작하게 이렇게 해서 졸여가는 거죠. 이렇게 몇 분 정도 조리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 7, 8분 졸일 예. 거예요. 센 불에서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끼얹어가면서 네. 이렇게 좀 아주 약한 불 말고요. 아주 센 불 말고 중간 불하고 높은 불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끼얹어가면서 자, 맛이 배이도록 이렇게 졸여가죠. 선생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네, 조리면 될 이제 것 한 같죠? 5분 더 졸이면 돼요. 네. 야,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타지 않고 네. 잘 졸여지네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맞아요. 네, 고등어가. 자, 그러면 고등어 두부조림이 네. 졸여지는 동안 저희는 채소 샐러드 한번 그렇게 만들어 할까요? 볼게요. 오늘 맛있는 채소 샐러드를 좀 할 텐데요. 야, 무슨 각양각색의 그냥 채소들이 다 요즘에 모였어요. 파이토케미칼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가지각색이 오늘 빨갛고 노랗고 까맣고 요런 그 초록색이고 요런 채소를 다 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 네. 요 며칠 동안 썼던 채소들이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가지도 요즘에는 설이 내리고 난 다음에 예. 한 바구니에 2,000원이면 사더라고요. 음. 그래서 가지를 이용한 오늘 저는 양념장 만들 건데요. 네. 자, 가지를 이렇게 반 갈랐어요. 요거를 이제 석쇠에다 구울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네. 그냥 어제 했던 것처럼 팬에다 구우면 안 돼요? 아니요, 석쇠에다 구워서 예. 수분이 없게 조금 이렇게 직화를 줘서 직화를. 약간의 불맛을 줄 텐데 늘 구울 때는요 뒤집어서 밑둥이 밑으로 가게. 어. 이게 껍질이 더 빨리 타요. 그러니까 네. 이걸 이렇게 해서 구워요. 어느 정도 구워주면 될까요? 이게 좀 안에 노릇노릇하게 네. 좀 다 익을 정도로 이렇게 불에다 딱 놓지 마시고요. 네. 요렇게 옛날에 어머니들이 왜 여기다 불고기 구우실 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워요. 돌려가면서. 그렇죠. 자, 이렇게 구워요. 이렇게 색깔이 나면 이렇게 또 이제 오. 뒤집어서 이렇게 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게 정성이 좀 들죠. 네. 자, 이렇게 아, 불맛도 나겠어요, 선생님, 진짜. 불맛 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네. 타지 않게 구워주는 게 노력이에요. 야, 저는 옆에서 선생님. 네. 이게 저도 잘 졸여지도록 좀 끼얹어 볼게요. 네, 위에 끼얹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지를 네. 한 10여 분 구워야 돼서 네. 제가 미리 좀 구워놨어요. 자. 그래서 자, 구워놓은 걸 한번 네. 볼까요? 자, 구워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구워놨네요, 선생님. 네, 그렇게 구워놨어요. 자, 이렇게 구워놓은 거를요. 예.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속을 파요. 오! 숟가락으로 예. 이렇게 속을 파요. 뭐, 그냥 칼 사용 안 해도 잘 파지네요. 잘 익어서 아주 푹 무르게 익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도마에다 이렇게 좀 놓고요.
자, 요것도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싹싹 이렇게 긁어요. 오늘 안에 있는 부분만 쓰나 봐요. 그렇죠. 속만 써요. 거죽은 좀 딱딱하니까. 예, 좀 질긴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아니, 물러서 안 먹는다는 가지를 요런 맛을 이용해서 예. 이제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 소스엔 또 어울리죠,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거를요. 요 속을요. 두드려 다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곱게 이렇게 다져요. 야. 아예 더 부드럽게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두시고요. 네. 자, 지금 요게 이제 양념장을 만드는 거예요. 예. 자, 요 양념장에다가 저거 좀 주시겠어요? 자, 요것도 네. 여기다 생강을 좀 넣어요. 예. 생강 좀 넣고 마늘 좀 넣고요. 두반장. 아까 썼던 두반장. 두반장이에요. 자, 이거 두반장 좀 넣고요. 네. 같이 섞어요. 자, 이렇게 섞어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건 뭔가요? 요거는 육수예요. 다시마. 네. 다시마 우린물이죠. 네. 조금 넣으세요. 여기다가 맛간장이에요. 맛간장. 네, 조금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네. 저는 설탕을 조금만 넣어요. 설탕 조금 넣고요. 매실청 조금 넣고요. 네. 자, 집에 다 있는 재료들이에요. 예. 청주 넣고요. 청주 넣고. 네,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 넣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후추죠. 다 있는 재료들이에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제 요리 비교를 하면서 네. 정말 많은 드레싱을 만들어봤지만 네. 오늘 같은 드레싱은 또 새로워요. 그죠? 네, 오늘 가지가 들어가서 예? 가지가 오늘은 재료가 아니라 드레싱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드시고요. 저 채소 좀 주실래요? 피망이에요. 예. 피망 이렇게 해서 어제 써는 방법 가르쳐 주셨죠? 네. 씨를 씨를 털어내고. 털어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썰어요. 네. 조금 깨끗하게 하게. 사실은 여기 태자라고 씨가 들어있는 예. 요 부분이 비타민 C 덩어리예요. 요게. 오. 근데 요거를 버리게 돼서 조금 아깝지만 예. 그게 들어가면 조금 지저분한 감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잘라내는 건데 괜찮으시면 그냥 드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드시고요. 네. 빨간 거. 여기요. 아, 빨간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 잘라냈죠? 노란색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니까 사실 네. 피망, 파프리카 다 비타민 덩어리들이잖아요.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알록달록하게. 또 맛도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두고요. 예. 주키니 호박이요. 야. 이것도 저 피망하고 같은 예. 파프리카랑 같은 길이로 이렇게 썰어서 같이 두시는 거예요. 요게요. 네. 주키니 호박이라고 돼지 호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흔하게 있지만 또 어쩌다 없을 때도 있어요. 네. 애호박 쓰셔도 괜찮아요. 애호박도. 근데 애호박 쓰실 때는 씨가 없는 단단한 걸로 쓰셔야 돼요. 오. 만약에 애호박일 경우에는 이 씨 부분을 잘라내세요. 맞아요. 더 물러요. 너무 그래서 물컹거리면 안 네, 되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요거를 프라이팬에다 좀 익힐게요. 아니 채소를요? 네, 채소를 좀 볶을 거예요. 오. 자, 올리브오일 조금 두르고요. 네. 여기다가 자, 양파를 넣으셔도 좋고 다 좋죠. 호박부터. 간단한 호박부터. 네, 호박부터. 자, 샐러드지만 살짝 저희가 볶겠습니다. 자, 볶아요. 조금 센 불에 볶으세요. 예. 약한 불에 볶으면 사그락거리는 맛이 덜해요. 그러니까 센 불에 볶아요. 소금 있어요, 광희 씨? 네, 소금 여기 있습니다. 네, 소금 좀 이렇게 소금을 살짝 그냥 여기다 밑간을. 뿌려요. 네. 근데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테프론 코팅이 조금 벗어질 염려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채소 위에다 뿌리도록 아주 이렇게 조금 신경 쓰셔서 뿌리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센 불에다 좀 탄 듯이 이렇게 구워주세요. 네. 거의 채소는 거의 아주 간편한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슬쩍 굽고요. 여기다 호박부터 구워내신 다음에 네. 굽죠. 파프리카를. 네, 세 가지 다 구워요. 색이 이렇게 굉장히 구우실 예뻐요, 때 선생님. 보세요. 제가 지금 등이 바닥으로 가도록 구웠죠. 예. 이렇게 구워야 빨리 굽고 안 물러져요. 안부터 뒤집어서 구우면 네. 물러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등이 가도록 이렇게 구워주세요. 선생님 옆에서 이 고등어 두부조림은 잘 네. 졸여주고 있어요, 선생님. 잘 졸여지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띄워주면서. 말씀드렸죠. 피망이나 파프리카 같은 거 볶을 땐 네. 팬에 절대로 기름이 돌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그 파프리카나 이런 것만 윤기나게 네.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고요. 팬에는 기름 없이 구워야 되는 거 포인트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이 파프리카나 피망을 제 맛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얼마 정도 이렇게 구워내면 될까요? 그래서 한 2분 정도요? 이렇게 네. 구우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흐물거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살짝 열감이 있게 예. 익어진 채로 그렇게 굽게. 자, 여기다 아까 호박 좀 주시겠어요? 예. 자, 같이 아까 설컥 먼저 구워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건 호박이 두꺼워서 예. 한번 구우고 나면 여기 있는 동안 열이 있잖아요. 열이. 안에까지 익으라고. 오. 그걸 다 익을 때까지 하면 두꺼운 거는 물컹거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센 불에서 네. 이렇게 불 냄새가 나도록 볶아주세요. 선생님, 네. 옆에 이 고등어 두부조림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이 채소 다 됐어요. 예. 네, 그 볼에다가 네. 제가 이거 채소를 넣고요. 예. 아까 만들어둔 소스를 여기다 부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묻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샐러드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예. 토마토는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자 이렇게 두고요. 어떻게 썰어 넣을까요? 이렇게 내 맘대로죠 뭐. 큼직하게. 이렇게, 네, 그냥 똑같은 피망이나 이렇게 그 주끼니의 크기대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미리 해서? 썰지 말고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썰어서 넣어주시면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저는 완성 접시 가져볼게요. 그렇죠? 네. 정말 푸짐하네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그저 파프리카 하나, 피망 하나, 호박 조금 가지고 충분히 마른 샐러드라고 하지만 네. 볶음밥이나 이런 거 드실 때 같이 반찬으로 드셔도 손색 없어요. 아, 그러겠어요. 이건 뭐 나물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채소를 동시에 먹을 수 있게. 알록달록 상큼한 채소 샐러드가 완성됐고요. 네. 저희는 맛있게 졸여지고 있는 고등어 두부조림 완성시켜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국물이 이렇게 자작하게 졸여졌어요. 국물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까지 한 줄까요? 반 국자 정도? 한 국자가 안 되게. 네. 이건 국물을 먹는 게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해서 후추를 그냥 이렇게 꼬집으로 이렇게 놔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파를 이렇게 얹어주세요. 파요? 네. 파 놓고 얼마 있다가 이제 바로 불 끄시면 돼요. 바로요? 네, 불 끄시면서 네. 파가 익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파는 거의 날판인 상태로 그렇게 먹게 가져가는 거죠. 이제 접시에 담으면 돼요. 자, 한번 담아볼까요? 정말 애기들이 먹어도 예. 전혀 부담 없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사실 네. 지금 고등어 살로만 이렇게 졸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정말 깔끔하게 부스러짐 없이 하나 안 부스러지죠. 예, 예. 이게 한번 그렇게 아까 기름에다 데쳐냈기 때문에 예. 다 풍덩 넣어서 튀긴 게 아니라 네. 살짝 기름 온도를 조금 떨어뜨려가면서 데쳐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하나도 안 부서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네요, 다 선생님. 그죠? 조금 귀찮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예. 아주 먹기가 좋죠. 선생님, 네. 진짜 어떤 맛이 날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깜짝 놀랄 맛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진짜 깜짝 놀라셔요. 진짜로요? 벌써? 두부의 부드러움하고요. 예. 고등어 살의 그 탱글함이 아유 얼마나 맛있게요 이거. 자, 그럼 빨리 먹어볼까요? 네,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고등어 두부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우후!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인기 만점 고등어 두부조림 맛과 모양 제대로 살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고등어에 예열된 기름을 끼얹어가며 익히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비린내는 싹 사라지고 졸일 때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그런 다음 매콤한 양념에 넣어 졸여주면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해진다는 사실. 짭조름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고등어 두부조림으로 영양밥상을 차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